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인 이상무입니다. 먼저 발표회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토마토 근권 토양에서 발견한 헬퍼라는 도우미 세균과 베네피셜이라는 남배양성 세균 간의 공생 상호작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과 달리 토양에 고착돼서 생활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생물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부분들을 보면 토양 바깥쪽에 있는 지상부 영역과 토양 아래쪽에 있는 뿌리 주변부 영역, 지하부 영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물 내부에서도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기주식물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들은 이러한 다양한 식물 관련 컴파트먼트 중에서도 지하부에 있는 라이조스피어라는 뿌리 주변부 토양에서 다른 컴파트먼트에 비해서 그 미생물의 풍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권 토양을 포함해서 많은 종류의 토양 안에는 많은 종류의 유용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기주식물이 생장하는 동안에 많은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조비움과 같은 세균은 나이트로젠 픽싱을 통해서 호스트에게 영양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세균들은 이런 지벨릭 액시드와 같은 식물 호르몬이나 2차 대사산물들을 제공해 주어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미생물들은 식물에 병을 낼 수 있는 병원균들의 파퓰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또는 식물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등을 통해서 작물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베네피셜한 토양 미생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합성 농약의 사용을 줄여주고 이를 생물학적 방제제로서 이 농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토양 환경에서 미생물들을 분리를 시도를 하였고 분리된 아이솔레이트들을 실험실 조건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 농업 환경에서 아웃필드 조건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화학 농약을 대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 활성이 굉장히 좋았다면 아웃필드 조건에서는 그 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원인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세균의 난배양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개통수 그림을 보시면 이 개통수 끝에 수많은 빨간색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점들이 나타내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표준 배지를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분리되지 않는 난배양성 미생물들을 표기한 점입니다. 세균을 기준으로 99% 이상의 세균이 아직까지 환경에는 존재하지만 컬처되지 않은 난배양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의 난배양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난배양성을 나타내는 이 베네피셜이 세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헬퍼라는 도우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플레이트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헬퍼 콜로니를 중심으로 가까운 인접한 영역에서 난배양성인 베네피셜이 세균이 굉장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베네피셜이 세균은 전혀 생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 2012년도부터인데 이 초록색 콜로니들을 보시면 E37이라는 스트레인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스트레인인데 이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여기 하얀색으로 콜로니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 이제 세균의 콜로니들입니다.
그래서 헤테로트로프한 세균이 없이는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전혀 생장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것들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사이아노박테리아 게놈상에서 이 카탈레이즈를 합성할 수 있는 캐티 유전자가 스페시픽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헬퍼와 베네피셔리 간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는 생태학 이론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론이 블랙킨 가설입니다. 블랙킨 가설이란 특정 어떤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에너지 피트니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유전자의 부담을 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블랙킨 가설은 기존의 적자 생존 등으로 나타냈던 진화를 할수록 유전자를 얻어내는 게인 오브 펑션을 설명하는 레드킨 가설과 대립되는 가설입니다. 이 블랙킨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퍼블릭 굿즈라는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에너지적으로나 또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프로덕트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헬퍼와 남배양성 베네피셔리 세균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퍼블릭 굿즈의 예시로는 아미노산과 바이타민과 같은 영양분에 대해서 오소트로프가 나타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활성산소를 디톡시파이 할 수 있는 엔자임인 카탈레이즈 역시 퍼블릭 굿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굿즈, 공공재의 생산 유무에 따라서 퍼블릭 굿즈의 생산자인 도우미인 헬퍼 세균과 퍼블릭 굿즈를 소비만 할 수 있는 수혜자 세균, 베네피셔리 세균으로 구분이 됩니다. 베네피셔리 세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피트니스를 위해서 특정 펑션을 하고 있는 퍼블릭 굿즈의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의 진 로스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퍼블릭 굿즈를 생산해주는 헬퍼 없이는 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킨 가설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적인 헬퍼와 베네피셔리 간의 공생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유전자의 진 로스가 누적이 되고, 이러한 유전자의 진 로스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종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생물학 연구에서 이러한 블랙킨 가설이나 신트로픽 인터랙션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많은 미생물학 연구에서 컴페티션이나 안티바이오시스와 같은 미생물 간의 네거티브 인터랙션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연 조건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인터랙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헬퍼와 베네피셔리와 같은 상호 의존적인 신트로픽 인터랙션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과 같은 고등 호스트의 이러한 신트로픽한 헬퍼와 베네피셔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라는 고등 식물의 라이조스피어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헬퍼와 베네피셔리라는 스페시픽한 신트로픽 인터랙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헬퍼와 베네피셔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호스트 플랜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2018년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논문 이후에 후속 연구로서 이렇게 밭에서 키운 토마토 근권 토양을 하베스트해 준 다음에 유용 미생물들을 지속적으로 분리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마토 라이조스피어 소일을 이렇게 하베스트를 한 이후에 토양 현타객을 만들어 주어서 표준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콜로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의 콜로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기되어 있는
흰색의 커다란 콜로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DNA를 뽑아서 동종한 결과 슈도모나스 푸티다 종으로 나타났었고 H3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H3 콜로니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새털라이트 콜로니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새털라이트 콜로니를 동종한 결과 니알리아 속에 속하는 종이었고 저희가 RD1이라고 명명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니알리아 속은 2020년도에 바실러스 속에서 새롭게 분기되어져 나오는 새로운 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콜로니 타입의 미생물들을 순수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아이솔레이션에서 표준 배지에다가 다시 접종을 해줬을 때 H3 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리킹을 해줬을 때 단독 배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화살표로 쳐져 있던 스포라이트 콜로니인 ID1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배지에서는 혼자서 배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처음에 콜로니들을 확인했을 때처럼 ID1과 H3를 같이 공동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닥에다가 ID1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H3에 드랍을 해주었을 때 H3의 콜로니를 중심으로 인접한 영역에서 ID1의 콜로니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접한 영역과 헬퍼로부터 멀어진 영역의 콜로니 포메이션의 차이는 이 셈 사진을 통해서 셀 모폴로지도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접한 영역인 A 영역에서 콜로니가 형성된 부분의 RD1의 셀 모폴로지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셀 디비전이 잘 되어 있어서 셀의 모폴로지가 굉장히 짧은 로드 쉐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은 먼 영역인 B 영역의 RD1의 셀 모폴로지입니다. 이 B 영역에 있는 RD1의 셀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세균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조건에서 이렇게 셀이 길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런 RD1과 H3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이제 혹시 바이어빌리티에도 영향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CTC 스테이닝을 통해서 RD1의 바이어빌리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CTC 스테이닝을 통해서 바이어블한 셀은 이 오른쪽 상단과 같이 굉장히 강한 레드 플로레센스를 내는데 이것들은 RD1이 H3와 함께 같이 코커쳐냈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레드 시그널을 나타내지만 RD1이 단독 배양됐을 때는 이 레드 시그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RD1은 굉장히 그로스와 세포 호흡에 있어서 H3의 강한 의존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H3 유래의 어떤 특정 팩터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RD1을 단독 배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스탠다드 메디움이나 또는 다양한 카본 리소스들, 바이타민 또는 나이트로젠 리소스 등을 포함하는 42개의 서로 다른 메디움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여서 RD1 단독 배양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배지에서 RD1은 혼자서 생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바꿔서 도우미인 헬퍼 H3의 랜덤 뮤타제네시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여 개 이상의 트랜스포전이 삽입되어 있는 H3 뮤턴트 풀을 RD1과 페어 와이즈로 코커처를 수행을 하였고요. H3 와이드 타입에 비해서 RD1의 생장 촉진 효과가 떨어지는 뮤턴트 808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뮤턴트 808이 어떠한 유전자에 트랜스포전이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염기 서열을 확인한 결과 트랜스포전은 6번 유전자에 삽입되어 있었고 이 6번 유전자의 서열을 확인했을 때 숙시닉 세미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유전자였습니다. 이 SSADH라는 유전자의 기능은 문헌을 조사했을 때 TCA 사이클과 아바션트 패스웨이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에서 글루타메이트, 아바,
숙신이 알데하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신이트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이 가바션트 패스웨이의 마지막 엔자임 영역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콜라이나 사이아노박테리아에서 해당 유전자가 뮤테이션 되었을 때 숙시네이트의 합성이 감소한다는 것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숙시네이트가 알디온의 생장에 중요하지 않을까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배지에 숙시네이트를 0%부터 2%까지 농도별로 첨가를 해준 다음에 헬파 없이 알디온만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농도가 올라갈수록 알디온의 생장이 촉진되었었고, 이를 코릴레이션 커브를 그려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숙시네이트의 컨센트레이션과 알디온의 생장은 R스퀘어 0.84로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H3 유래의 숙시네이트가 알디온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은 이 숙시네이트가 그럼 어떻게 알디온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을 참고하였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클루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생물학 책이나 미생물학 책에 등장하는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파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숙시네이트의 경우에는 TCA 사이클의 중간 산물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숙시네이트로부터 나온 전자가 전자전달계에 있는 컴플렉스 2로 전달되는 일렉트론 도너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생명체들은 이러한 전자전달계에 있어서 일렉트론 플로우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인디펜던트한 일렉트론 플로우의 세포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다수의 생명체들이 선호하는 전자 공유체인 NADH로부터 전자가 나와서 컴플렉스 1,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컴플렉스 5로 이어지는 컴플렉스 1 디펜던트한 세포 호흡이 존재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네이트와 FADH2를 일렉트론 도너로 삼아서 컴플렉스 2,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컴플렉스 5로 일렉트론이 전달되는 컴플렉스 2 유전적인 세포 호흡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서 숙시네이트 처리가 혹시 RD1 세포 내에서 컴플렉스 2 유전적인 세포 호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자전달계의 세 가지 이니비터를 숙시네이트와 함께 처리해 준 다음에 RD1의 생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이니비터는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컴플렉스 1의 이니비터인 로타논, 컴플렉스 2의 이니비터인 말로네이트, 그리고 컴플렉스 4의 이니비터인 소디움 아자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숙시네이트를 처리해줬을 때 알디온의 셀은 정상적으로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렉스 2의 이니비터인 말로네이트와 컴플렉스 4의 이니비터인 소디움 아자이드를 숙시네이트와 같이 처리해줬을 때는 알디온이 전혀 생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미나게도 컴플렉스 1의 이니비터인 로타논을 숙시네이트와 함께 처리를 해줬을 때는 다른 이니비터와 달리 숙시네이트에 의해서 알디온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숙시네이트 처리가 컴플렉스 2 유전적인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알디온의 그로스를 증진시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에 나왔던 아미노산이나 바이타민과 같은 뉴트리언트 오소트로프와 달리 알디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오소트로프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론에서 저희가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굿즈와 관련되어 있는 진 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니알리아 속 식물에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니알리아 스트레인의 게놈과 비교 유전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종류의 니알리아 속은 TSA나 LB 배지와 같은 표준 배지에서 이틀 내지는 3일 안에 콜로니를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그로스가 잘 되는 스트레인입니다. 컴파러티브 지노믹스를 트레이닝한 결과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니알리아 속 중에서도 특이적으로 아이디온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표기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 유전자들 중에서 숙신상과 연관성이 있는 애들은 이 시트레이트나 말레이트, 푸마레이트를 업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들, 그리고 가바 션트나 글라이옥살레이트 션트 같은 숙신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패스웨이, 그리고 사카라이드나 아미노 엑시드 등의 다양한 뉴트리언트를 업할 수 있는 ABC 트랜스포터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박스로 표기되어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알리아에는 없는데 RD1에서만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였습니다.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DAU-A 유전자였는데 이 DAU-A 유전자는 세균에서 외부로부터 숙시네이트를 업테이크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고 그 트랜스포터 중에서도 pH5에서 작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RD1이 진화를 하면서 토양 환경, 산성적인 토양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숙신산을 생합성하는 것은 보다는 외부로부터 엑소제너스한 숙시네이트를 업테이크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게끔 진화를 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RD1과 H3의 이런 신트로픽 인터랙션이 호스트 플랜트에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스토니아 슈도솔라나시움 SL341에 의한 풋마름병 발병 억제 효과와 식물의 생육촉진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풋마름병의 시비리티를 확인하였을 때 RD1과 H3를 콤비네이션 처리한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단독 처리구에 비해서 풋마름병의 발병이 현저하게 억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 중에서 H3 도우미를 와일드 타입에서 뮤턴트 스트레인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을 때는 풋마름병 억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토마토의 프레쉬 웨이트와 드라이 웨이트를 측정을 해줬을 때 RD1과 H3를 콤비네이션 처리를 해줬을 때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높은 식물 생육 촉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헬퍼와 베네피셔리의 상호작용은 RD1과 H3가 뿌리 주변 환경에서 잘 콜로나이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A번과 B번의 그래프는 스페시픽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해서 RD1과 H3가 근권 토양에서 얼마만큼 정착을 할 수 있는지 qPCR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왼쪽에 RD1의 파퓰레이션을 보시면 RD1을 단독 처리해 줬을 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파퓰레이션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H3를 같이 혼합 처리해 줬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RD1의 파퓰레이션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H3의 파퓰레이션 역시도 혼자서 처리됐을 때는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RD1과 같이 혼합 처리를 해줬을 때는 같은 날짜의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더 높은 H3의 파퓰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의 루트 콜로나이제이션에 도움을 주는 세균의 스위밍 모틸리티와 바이오필름 형성 능력을 평가를 하였을 때도 RD1을 혼자 처리를 했을 때보다 RD1과 H3를 같이 처리해 줬을 때 스위밍 모틸리티와 바이오필름 포메이션 능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신트로픽 인터랙션이 각각의 미생물들의 루트 콜로나이제이션을 도와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숙시네이트에 대한 오소트로피즘이 아이디온뿐만 아니고 서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토양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야외 환경에서 라이조스피어 소일을 하베스트해 준 다음에 토양 현타객을 만들어줘서 이 표준 배지의 숙시네이트를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두 가지 종류의 배지에서 토양 유래의 콜로니들을 하베스트했습니다. 이 토양 유래의 모든 종류의 콜로니들을 플레이트 워시 PCR과 16S rRNA 진 앰플리콘 시퀀싱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 다이버시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베타 다이버시티 결과 숙시네이트가 첨가된 배지에서 바이어블하게 콜로니를 형성된 콜로니의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은 배지에서의 콜로니 커뮤니티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렐러티브 어번던스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숙시네이트 처리에 의해서 바이어블하게 콜로니를 형성됐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5종류의 OTU들이 키 OTU로 나타났었고, 이러한 종류 키 OTU들은 바실리시에, 라이조비시에, 마이크로박테리시에 등의 다양한 종류의 텍소노미에 속하는 미생물들이 숙시네이트에 의해서 이니치먼트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미난 것은 이런 종류의 키 OTU들은 특히 숙시네이트가 없는 배지에서는 어번던스가 0.1% 미만의 상대적인 레어 텍사로 나타났었는데, 숙시네이트를 처리해줬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니치먼트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식도를 통해서 저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토마토 근권 토양에서 알디온과 H3라는 굉장히 상호 의존성을 보이는 베네피셔리와 헬퍼들을 찾아냈었고, 이 두 가지 세균 간의 퍼블릭 굿즈로 작용하는 숙시네이트가 알디온의 컴플렉스 2 의존 쪽인 세포 호흡을 액티베이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알디온은 진화적으로 게놈상에서 숙시네이트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피하고 외부로부터 업테이크하게끔 선호되게 진화해왔고, 이 신트로피 인터랙션이 기주식물에는 식물의 생장과 식물의 병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트의 영향은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스트 유래의 어떤 대사산물이 이러한 남배양성 베네피셔리 세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식물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고등 기주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숙시네이트 등을 이용한 에너지 오스트로피가 잘 널리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은 신트로피 인터랙션을 플랜트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었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뉴트리언트 소스에 대한 오소트로피가 주로 잘 알려져 있다면 자연 환경 속에서 에너지 오소트로피가 또 중요할 수 있다, 널리 분포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동아대학교 이선우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고, 공동 일저자로 로니아 박사님과 정민경 석사 졸업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비교 전체 분석은 연세대학교 김주영 교수님과 손주영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농촌진흥청,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으며,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동료 연구원분들과 여러 교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